여러분, 미국의 증시 와르르 무너졌다. 오늘 실제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5월 5일 나스닥 하락률입니다. 4.99%예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야말로 와르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완전히 폭락하다시피 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5% 넘게 떨어졌다가 그것도 회복한 거예요. 아마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덮쳤을 때 이후로 지금 최대 많이 떨어졌어요. 와, 진짜 줄줄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 초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말입니다. 장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장 막바지에 조금 상승해줘서 4.99%가 떨어진 것이지, 많이 떨어질 때는 5% 넘게도 떨어졌습니다. 647.17포인트가 빠졌고요. 12,317.69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어저께 나스닥이 3% 이상 급등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피부에 안 닿아서 그럴 거다. 이게 피부에 와 닿으면 이게 엄청난 충격인데, 0.5%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는 0.75%인데 0.5%만 했다. 이게 작용을 했고요.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 0.75% 자이언트 스텝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시장은 환호하면서 폭등을 했거든요. 저는 이 폭등이 결국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 그 결과, 0.5%가 늘어났으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1%고 대출금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5%, 6% 내야 되는 게 현실이 될 텐데, 저 현실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현실이 또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금리는 당장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6월에도 0.5%, 7월에도 0.5%, 좀 심하면 9월에도 0.5%, 이렇게 전보 스텝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클 수밖에. 6월 가면 1.5%의 금리가 되는데요.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 수치가 결국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제 폭등하고 오늘 폭락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저께 올라간 것은 죽은 고양이가 잠깐 뛰어올란 것뿐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은 점점 시장을 짓누를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포인트가 넘게 떨어져서 1000포인트. 1063.39가 빠졌습니다. 3.12%까지 빠졌어요. 32,997.97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 막바지에 그나마 올려줘서 이게 3.12%가 떨어진 것이지, 실제로는요, 자칫 잘못하면 4% 넘게까지도 폭락할 뻔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의 어떤 문제,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우77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긴축 경제가 무섭긴 하구만요. 그럼요. 엄청나게 무서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다우가 3.12%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4.99%가 떨어진 데는요. 뭐 당연히 지표로 나타났던 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3.1020까지 떨어졌습니다. 빨간 요 원안에 보면요. 장중에 마감은 3.0350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3.102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와우 이건 뭐야? 2018년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미국의 금리를 올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최고치니까. 그래?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 이제 체감을 하는 거예요. 체감. 투자자들이 예, 연준에서 0.5% 금리 올린다고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예, 시장이 기대치보다 적네? 이러면서 마구 사들였지만 실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그야말로 급등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급등했죠.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 보이시죠? 예, 최저치가 2.9330이에요. 최고치는 2.1020이고요.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어떡하라 하고 놀란 겁니다. 어떡하라 하고. 놀랄 거라고 예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예, 저는 시장의 위험 앞으로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어떤 폭락의 어떤 모양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굴러갈 거예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러니까 중앙은행 의장이죠. 의장은 금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아가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8년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가 사실상 말입니다. 예, 2001년에 왔던 닷컴 버블 이때 거품이 붕괴되면서 사실 시장에는 돈을 많이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장에 많이 풀기 시작하다 어느 틈에 너무 많이 풀어졌으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 말입니다. 금리가 쌀 때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많아요. 모기지 대출로 받아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모기지 대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디폴트 전부는 아니지만 줄줄이 집 디폴트를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안 터진다. 저는 이런 보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도 지금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으면 그에 대한 우리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지 않았을까요? 실제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도 터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의 어떤 세계 정세하고 맞닥뜨려지면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상황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물가 폭등은 가져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여기다 중국의 경제 둔화, 세계의 공장이 경제가 둔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하고 맞닥뜨리면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위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많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런 대공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거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시장 자체의 위험성이 점점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월가의 투자자들 지금 돈을 빼서 현금으로 자꾸 쌓고 있어요. 현금으로 쌓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의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와르르 무너진 거, 거의 5% 가까이 무너진 거, 이것은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이 우리죠. 예, 당장 말입니다. 미국은 이제 빅 스텝을 계속 가든가 아니면 전보 스텝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게다가 오늘 미국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체감 효과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요. 저는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이탈하고 있는데 긴축발작 두렵게 터질 거 가능성 크다. 엄청난 긴축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파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조금 지금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인데 이게 터질까 진짜 두렵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곳에다가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잖아요. 외국인들까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5월 달에도 503억 원을 이미 팔았습니다. 4월 때는 잠정치로 보면 6조 2,524억 원이나 팔았단 말입니다. 2020년, 2021년 계속 팔아왔는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도 계속 팔았고 5월 달에 계속 판다. 6월 달에 판다. 이러면 시장의 두려움은 점점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 잘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지뢰밭 투성이거든요. 터지는 것은요 저는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터지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또 미국의 상황도 진짜 좋지 않다는 거, 이것은요 사실입니다.